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증시 좋았어요. 물론 미국 증시도 지금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오늘 좀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오늘 좀 의미 있는 거는 외국인의 선물이 그래도 맞습니다. 1조 가까이 네. 들어왔다는 거. 9,700억 정도 되니까는 네. 최근에는 이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12월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조금씩 좀 몇백억 수준만 매수를 했지 이렇게 선물 기준으로 일단 거의 1조 단위로 들어온 건 오랜만에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을 가지고 일단 뭐 상방으로 돌았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적어도 내일 아침이 나빠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AMD라든지 브로드콤이 참 좋았거든요. 어찌됐든 반도체 확산의 중이기 때문에 AI 반도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국내 반도체주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시장이 좀 보는 각도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이따가 뭐 섹터를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한쪽으로 쫙 쏠리면은 또 다른 쪽이 좀 빠지거든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쪽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쪽에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조금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오늘 뭐 좀 이따 섹터는 말씀을 드리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을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결을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조금은 시장에서 많이 벗어나 있거나 혹은 우리가 생소했었던 종목들. 물론 시장에서 주도주가 태어날 때는 항상 생소했던 종목에서 태어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르게 네. 다른 결에서 안 움직였던 것들이 갑자기 뛰어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나쁘게 보진 않았고요. 일단 오늘 시장은요, 오늘 장중에 좀 뭐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금요일부터 제가 볼게요. 금요일 입장에서는 금요일 날 오후 1시부터 코스닥이 한 2시간 만에 1%가 쫙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때 기사상에 처음 나왔어요. 양도세 완화 30억 뭐 가닥을 잡았다. 그러다가 주말 사이에 그것도 아니다 뭐 이거 나왔다가 또 기사도 삭제가 됐었었고 다시 지금 유명 그 정치인들께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나왔었죠. 어찌됐든 오늘도 역시 그런 뉴스플로어가 있었어요. 오늘 코스닥이 고점 대비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1시 반부터 정확 코스닥이 세게 올랐거든요. 그때도 좀 이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나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2시에 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뭐 확정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코스닥 분봉 보시면은 코스닥이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쫙 떴죠. 이때가 1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를 얼만큼 목말라 있는지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 만약 양도세 완화 뉴스가 저희 바람인데 뜨게 되면은 또 그럴 수 뭐 또 새로운 뉴스가 나올지 아닐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은 전반적으로 크게 볼 때는 뭐 홍콩 증시라든지 미국 나스닥 선물, 미국 빅테크를 보긴 하지만 막상 그 치열하게 매매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요 양도세 완화 뉴스를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아시죠? 그 소부장 업체들이 갑자기 떴었었는데 그렇죠. 그것도 양도세 완화 뉴스를 보고 강하게 들어왔던 거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완화 기대감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종목이 움직였나라고 좀 보는데 이건 시향 속에 좀 녹여보도록 하는데 LS 머티리얼 좀 상장을 했죠, 대표. 그렇죠. 와, 진짜 그 뭐 거래량도 그렇고 이거 이제 따상상이죠, 대표님. 따따상에. 따상상이 따따상. 아니고 따상이죠. 그러니까 4배 난 거죠. 우리가 처음에 LS 머티리얼 공모 밴드를 정할 때 거의 4,500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6,000원에 정해졌고 오늘 종가상 2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4배. 딱 정확하게 4배를 띄어서 진짜 대단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오늘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오르면은요, 시가총이 1조 6천억입니다. 4천억이 시작했거든요. 야. 그러니까는 한 번에 4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울트라 커패시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2차전을 대체할 수도 있고 기대감이 있는 건 맞긴 맞지만 이거는 뭔가 밸류로서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은 그렇죠. 쏠림 현상 그렇죠. 빚어지면 예. 그 우리 저 투자 심리라고 봐야겠죠. 제가 오늘 오랜만에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제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점심 때 놀러 왔거든요. 그래서 놀러 와서 근데 지금 주식을 안 합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아니 왜 안 해? 계속 좀 하지. 그러니까 어려워졌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때보다 저한테도 많은 그 인사이트라는 아이디어를 준 친구긴 한데
제가 그래서 편한 친구니까 너 요즘 주식하면 못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많이 바뀌었거든. 그렇지. 예,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다변화되고 변수를 많이 봐야 되고 소위 우리가 적어도 코로나 전에 혹은 예전에 1900, 2100 박스 10년 놓을 때도 밸류라는 거를 거의 확인을 하고 거기서 뭔가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보고 그랬는데 다 바뀌었다. 제가 그랬죠. 쏠림이란 트렌드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은 뭐 기대감이죠. 1조 6천억이니까 내일 상한가 치면은 여기서 바로 5천억 애드 됩니다. 2조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이런 거 보시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28만 주 샀고요. 요것을 수량으로 보면은 1,300만 주 그리고 금액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지금 2,800억 그래서 하신 거죠. 대단해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끔 우리 장 빠질 때 시장에 대기 자금이 없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심리가 없는 거지 돈은 다 있고요. 어디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일단 이런 시장 이런 것도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항상 수긍을 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손이 잘 안 나가긴 하더라고요. 안 나갑니다. 어찌됐든 이런 게 시장의 메시지인데 지금 우리가 그 오늘 거래 대금을 좀 볼게요, 대표님. 거래 대금이 요거를 거래소가요 7조 4천억 나왔거든요. 어제가 8조 정도 나왔고요. 코스닥을 좀 바꿔보면은 어제 코스닥이 제가 시황할 때 7조에서 얼마 안 나왔다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바로 9조로 뛰거든요. 9조 2천억까지 뛰었는데 코스닥에서 거래 대금으로 바꿔서 1등을 보면 LS 머티리얼즈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오른 거의 대부분은 LS 머티리얼즈가 코스닥 시장에서 좌지우지했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우리가 코스닥 거래 대금을 얘기할 때 뭐 9조 때, 8조 때 좀 나름 최근보다 많이 나올 때는 대부분 2차 전지가 뛸 때 그렇게 좀 움직이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우리가 판단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결을 매매해야 될까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럴 때마다 고민하는 거는 제가 고민하다 2시간 참았어요. 3시간 참았어요. 그래서 점심 먹고 와서 내가 지른다. 그럼 그때 고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어설플 때라든지 혹은 내가 이럴 것 같을 때가 오히려 투자 판단이 저 나왔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인텔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섹터가 좋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도 이 반도체 섹터가 좋았는데 특히 보니까 오늘 뭐 네페스도 네페스도 그렇고 그 뭡니까? SFA 반도체라든지 네.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어버브 반도체. 어버브 그렇죠. 예, 예. 아, 상당히 좋았어요. 오늘의 어떤 호재, 악재 뭐가 있었을까요? 그냥요. 제가 한 저희 시간 한 2주 전에 소켓 좀 약간 자세하게 다뤄드린 적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소켓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좀 잠깐 화면 잡아주시면은 리노공을 말씀드린 거 기억을 하시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제가 아는 소부장단에서 리노공업은 매매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회사 너무 좋은데 이익률이 너무 잘 나오는데 왜 주식이 안 가지? 이런 주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어버브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좀 급등 나온 종목 중에서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고영이 오늘 18%, 그 장중 24%까지 갔었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 우하향하다가 어제 한번 딱 한 10%대 나왔을 겁니다. 어제 19%까지 나왔네요. 그리고 오늘도 거의 24%까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니까는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겁니다. 네. 물론 어제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 보시면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하기 때문에 검사 장비 회사거든요. 근데 로봇도 검사 장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HBM 다 들어갈 수 있다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제 입장에서 몰랐을까?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가 들어가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제 이런 걸 보면서 제 고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드릴 때 리노공업 둘째 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똑같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 다음 종목 물론 지금 대장주가 있는데 대장주가 감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종목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데 거기서 발현이 되는 거는 레포트일 수도 있고 혹은 폭발적인 매수세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회사가 이익이라든지 실적은 나와야 되는데 발현되는 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게 어제 나왔는데 뭐 어제까지야 오늘 차트를 딱 봤을 때
요 정도만 딱 볼게요. 여기서 요렇게만 이게 어제까지거든요. 그럼 어제까지 봤을 때 그래도 한번 급등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나름 박스권 하단부에서 반도체 확산 중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확산되는 거는 조금 의아한 거죠. 의아하고 여기에 핵심은요. 제가 좀 봤더니 이 수급 보이시죠? 이게 지금 수량으로 바꾸면은 기관들이 지금 안 사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요, 우리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55만 주 때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90만 주 받아갔어요, 기관에서. 야, 그 가운데서도 연기금이 참 많이 샀네. 연기금이, 제가 여기서 좀 핵심이 뭐냐면, 연기금이 팔다가 새로 들어오는 테크 종목들이 좀 센 것들이 많아져요. 오히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종목의 좀 매매의 결일 텐데, 좀 제가 요즘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연기금도 들어왔다? 이럴 수도 있지만은, 포트가 좀 다변화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주식이 SFA 반도체거든요. 얘도요, 매매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점. 얘는 지금 기간 수급은 안 들어왔는데, 보시죠. 지금 25% 올랐어요. 야, 많이 올랐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이 후공정 테스트, 그리고 저기 반도체 이런 업체가 후공정 테스트라든지 조립 업체거든요. 그런데 뭐 이익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너무 비싸다는 측면이 없잖아 있었고, 그래도 시총이 1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이 오른 거 보고 소위 처음 오랜만에 보셨던 분들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박 차장님, 저 SFM한테 시총 1조인지 오늘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25%가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조나 되는 종목이 이런 것들이 신규로 찾아다니는 거죠. 오늘은 SA 반도체는 외국인이 들어오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뭐랄까요? 좀 안 쳐다봤던 것들. 이것이 다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찾아가는 움직임은 맞긴 맞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것을 오늘 25% 올랐으니까 장중에 제가 박 차장이 25% 얘기하는 25%다 할 수 있지만 여기서 6,000원대로 봤다고 치겠습니다. 지금 오늘 6,600원인데 거의 한 15% 오르고 있었거든요. 얘는 15% 오르면 다 빠졌던 주식이고 여태까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박스권으로 놓고 봤을 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저 그렇지 정도 않을- 부근에서 판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이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네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학습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막상 제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정말로 안 좋다고 익숙됐던 것들은 이렇게 크게 나오고, 그리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어버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도 안 가서 어부바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부바. 어버브죠, 어부바 칠 뻔했네요. 어버브도요 이렇게 지금 쳐요. 얘 MCU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어버브가 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때 가장 가까웠던 주식이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쉬다가 이렇게 크게 올릴 줄은 수급. 예. 그게 결국 또 온디바이스 AI. 그렇죠. 요게 예. 이제 또 사물 인터넷하고 또 개념이 또 확산에 비슷하니까.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쪽 온디바이스 AI 쪽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성에서 우리가 제가 듣는 이어폰이 갤럭시 버즈에 실시간 통역 기능을 들어가겠다. 네, 맞아요. 이게 뉴스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갤럭시 내년에 발표하는 24죠. 24인가요? 이렇게 될 텐데 거기에 우리가 저희 가우스라는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서 실시간 통역이라든지 번역 여러 가지 기능을 탑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크게 쏘고 있는 중이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어제 AMD라든지 그 브로드컴이라는 게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결. 왜냐면은 온디바이스 AI라는 것 자체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PC, 뭐 기타 자동차, 뭐 XR 글래스 같은 엣지 디바이스에 그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들어가면은 당연히 반도체 늘어나고 AI 반도체 늘어난다 이렇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생각보다 이런 쪽에서 강력하게 움직이니까 이게 지금 관련주로서 편입이 안 됐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금 확산이 되면서 들어가면 지금 막상 재무제표 여러분 얘도 그렇게 썩 막 뭔가 이렇게 안정적이 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시장이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장중에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치부할 수가 있는데 조금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중을 높게 쉽지 못하는 건 저도 압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일단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오늘 그 뭐랄까 흐름을 보면은 아주 강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이어질 것 같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적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이런 흐름은 되겠죠. 적어도 이게 왜냐면 얼마 우리가 생각하면 내일 오전까지 그러니까 이틀을 못 넘기네. 왜냐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냥 바로 얘기를 드릴게요. 대표님 어제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이 아시죠? 이정재 씨와 정호정 씨가 뭐 사진 한 장 찍었다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인 측면 다 빼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세 번째예요 지금 야. 1, 2, 3니까는 그래서 투자 받았다고 하고 여튼 이거 정치 테마주로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장의 결로 보세요. 그러면 어제 뭐가 움직였냐면 선배님들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위직 스튜디오가 어제 상한가를 쳤어요. 위지. 상한가 쳤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오늘 종가상 몇 프로입니까? 7% 빠져서 끝났어요. 아, 근데 아침에 떴습니다. 아침에 7%까지 그 9%까지 올랐거든요. 이런 결이라는 거죠. 물론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찌됐든 계속 움직이니까는 대부분 저거 내일 아침까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가상까지 세게 당겼으면 하루는 더 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다른 이슈가 나와버리면 그쪽으로 우르르 몰리니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런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중이니까. 그렇지만은 시장에 꼭 그렇진 않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러니까 비중을 못 실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온디바이스 나왔으니까는 얘기 드리면은 제주 반도체 아시죠? 이게 지금 또 어떤 분이 진짜 강해요. 예. 제주 반도체. 이렇게 이게 LPDDR5라 그래서 LP가 로우 파워입니다. 저전력. 엣지 디바이스에 들어가면 뜨거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전력이 적게 써야 되니까 거기서 반드시 설계를 한다 이런 부분인데 막상 이것도 팔에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직수에는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온디바이스 개념 자체가 워낙 크고 그렇지. 이게 지금 설계 쪽이니까는 이게 그러더라도 뭔가 어닝이 이렇게 좀 단기간에 더블이 이상할 정도로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찌됐든 어제 AMD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 AI 뭐 계속 이런 이슈가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점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열광하는 중이고요. 이것을 치부하고 안 하고는 좀 빼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쪽에 NPU 쪽이죠. 칩스. 아침에 잠깐 움직이긴 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밀리긴 했지만 종가상 밀리긴 했지만 장중에 9%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물론 또 차트로 봤을 땐 종가상 이러니까 쌍봉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또 이것도 다른 문제고 지금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마음 편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지금 뭘 주식을 하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고객 사줄 게 없다라고 저희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고객 자금을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에 샀다가 아니에요 팔면은 좀 혼나요 고객들한테. 수수료 먹으려고 팔았냐? 그렇죠. 샀다 예. 팔았냐? 그러지. 저는 그러니까 물론 매매를 하다 보면 손절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지금처럼 모든 종목을 다 내가 컨트롤하면서 들어갈 수 있게 좀 소위 게임하듯이 매매를 하듯이 들어가면은 그게 또 아니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결은 이쪽이 맞긴 하지만 뭔가 내가 마음 편하게 정말 실적도 되고 그렇게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꾸준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기는 지금은 조금 어렵습니다. 약간은 매매의 영역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분들은 내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일부 조금 자금의 금액은 좀 시장을 좀 맞춰보는 것도 일종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인 것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좋았던 종목들 아까도 잠깐 그 보여주신 것처럼 네네. 그 내일 또 시초가에 또 따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겠다 또 위험할 것 같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이 어쩌면 고점이 그럴 수 있죠. 나오는 날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왜냐면 업황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업황이 꺾였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쪽 업황이 꺾인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엔비디아 크게 꺾이거나 예를 들어서 혹은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퀄컴 뭐 예를 들어 AMD가 크게 꺾이거나 이런 걸 미국에 꺾이면은 내일 아마 주르르 빠질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잠깐 오늘 온 김에 해외 주식 차트 좀 볼게요.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요 대표님 이게 지금 바로 꺾일 모습은 아니에요. 브로드컴이 어제 신고가 크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보통 그 저런 식으로 AMD.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우리가 이제 소위 코리아 주식의 트렌드는 미국 주식의 신고가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고가가 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바로 다음날 그 추세가 꺾인다? 이건 조금 시간을 적어도 꺾일 때는 옆으로 횡보한 다음에 꺾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추세적으로는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싶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 이제 모바일 쪽이 좀 좋아질 거면은 바라보는 기업이 퀄컴이었는데 맞습니다. 예. 참 안 움직인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한 4, 5% 올랐네요. 맞아요. 2주 동안. 꾸준하게 오릅니다. 한 꾸준하게. 달. 예. 한 달 반 동안. 웰컴도 지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주식들이 무서운 거거든요. 뭔가 브로드컴 이런 거는 뭐 8%, 9%씩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늘 한 2, 3% 쉴 수 있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움직이는 주식들은 그냥 이게 시대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뭐 AI 반도체 계속 개발한다고 하니까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고 이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거스르려고 하면은 지금요 우리 주식으로 따지면 지금 빠져서 마음 편한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맘만 편해요. 편해. 올라가줘야지. 예, 시세는 안 나오고 맘만 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밑으로 조금씩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이거를 좀 더 사기도 애매하고요. 왜냐면 좀 제 입장에서 좀 돌린 다음에 사야지 그것도 마음 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이제 내일장 네. 우리가 뭘 이렇게 어떻게 뭘 확인을 하고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이야기해 주죠. 일단 내일 장은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에 움직이는 결은요. 첫 번째 미국장 종목 섹터에서는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양도세. 크게 매크로에서는 홍콩장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그러면은 홍콩을 봐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은 잘 올라서 우리 시장이 크게 꺾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중간에 보는 거는 양도세예요. 그러니까는 양도세가 이렇게 보이죠. 양도세가요. 움직이면 양도세가 완화되겠다. 다들 기대감, 신문 기사 보고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은 뭐가 움직여요? 2차전이 강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왜냐면 코스닥이 움직여야 되니까 에코 BM, 에코 프로를 강하게 매수를 하더라고요. 시장에서. 이거는 뭐 추천 개념이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소부장. 소부장 중에서 전통 HBM들.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든지 혹은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실적도 되고 뭔가 우리가 시장에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지만 한 번 시세를 크게 치고 최근에 추세가 나오지 않은 그런 섹터들, 종목들 그런 것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최근 며칠의 학습 효과로 그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장이 회자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일종의 아이디어로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시죠? CPI입니다. CPI 예. 오늘 밤에 오늘 발표되죠. 밤에 예. 그러니까는 CPI를 좀 봐야 되는데 CPI가 지금 그 지난번에 3.2 나왔고요. 그리고 컨센서스 3.1이 될 텐데 아마도 CPI는 그냥 지금 수준. 지난번에도 제가 그 얘기 드릴 때 비슷한 수준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유가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고차라든 신차 및 핵심 서비스 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CPI도 뭔가 시장을 위협할 만한 수준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CPI가 시장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틀 후에 FOMC 있는데 FOMC는 뭐가 핵심이 되겠어? 생각하면 전도표죠. 전도표가 내년에 2번이냐 3번이냐 이런 식으로 인하 확률이 나올 거가 고민스럽게 하는 시장이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적어도 CPI가 우리 예상대로 좀 3.1 혹은 3.0 혹은 3.2 요 정도 0.1 차이 같을 경우는 시장에서 이렇게 워킹을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 시장이 옛날처럼 CPI 좀 인플레이션 적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크게 환호하진 않을 겁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현상 수준 유지하겠죠. 왜냐면은 이틀 후에 FOMC가 있으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FOMC가 발표될 때 보면은 또 옵션 망위가 좀 껴있어요. 저희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는 막상 전반적인 지수 자체는 그래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런데 적어도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매매할 만한 여건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할 여건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받고 어제 받고 했을 때 어제 뭐 위직 스튜디오 움직이면서 위직 스튜디오 기억을 해보시면 위직 스튜디오 자회사가 MP랑 레몽네인이 있거든요. 상한가치니까 레몽네인 뜨고 MP 빡빡 뜨더라고요. 그거는 종목에 대한 스터디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움직이겠구나 들어가는 거.
네. 적어도 시황은 살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기억하시고 내일장 잘 준비하시면 되겠군요.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